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방구석 건강생활을 시작할게요. 네, 방구석 건강생활 뉴스데스크 앵커 정유진입니다. 네, 앵커 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뉴스가 끝나는 시간까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세 분께 에이클릭 머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슬기로운 건강생활을 안내해드릴 정유진 앵커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건강생활 우리 몸의 면역 강의를 하게 된 정유진입니다.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랑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병이 되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면역력을 강화해 코로나19에 대항한다. 면역학 권위자인 분이 면역력을 기르면 코로나19 이길 수 있다. 면역 증진제 비타민 판매 급증. 코로나19 면역력을 높여라. 이런 면역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두 학자분이 계셨어요.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과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분이 계셨는데, 루이 파스테르라는 그 분은 세균설을 주장하셨습니다. 병원균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되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기나 몸살만 걸려도 죽을 수 있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와 백신 개발이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져왔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내부 환경이 문제다. 우리 몸의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뭔가 균형이 깨질 때 감염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틈에 병원균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면역력,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이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오늘날에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도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면역력이 도대체 뭘까? 그럼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은 면역 시스템이 전제된 생물이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대항해서 병원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 또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한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과 감염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얻는 후천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선천 면역이든 후천 면역이든 어쨌든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런 자연 치유력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치유력, 면역력은 우리의 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중 20조 개가 면역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매일 약 2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가 죽고 다시 재생이 되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 100만 개는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암세포를 우리 면역력으로부터 잘 보호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잘 물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암세포가 급증을 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이 될 때는 크기가 대략 10억 개가 모였을 때라고 합니다.
이 10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암세포, 면역력을 올려서 이 암세포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재생을 할 때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는 혈액을 통해 공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되어야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 면역력도 잘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면역 약화의 이유가 뭘까? 대략적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 관리, 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혈행과 체온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네 번째로 영양 부족, 다섯 번째로 기타 외부 환경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장 관리, 혈행 관리, 체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장의 역할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그림에서 보듯이 장은 이런 융털, 소장에는 이런 융털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러한 융털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림프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림프관에서 많은 면역 물질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 조직이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의 80%를 장에서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관리만 잘해도 면역의 80%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에서 염증 상태나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많은 세균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대략 4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에는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 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균들이 어떤 상태일 때 좋냐? 옆에 그림을 보시면 30%가 유익균, 좋은 균인 거죠. 그리고 대략 5에서 10%가 유해균이고 나머지 60에서 65%가 이 중간균일 때 가장 좋은 장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간균은 뭐냐? 이 중간균은 유익균이 우세할 때 좋은 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균, 유해균이 우세할 때 중간균은 나쁜 균에 붙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균을 좋은 균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균이 감소가 되거나 유해균이 증가가 되면은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균을 유익균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유익균을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2가지가 있습니다. 유산균을 드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드시는 걸 권합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들의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해균, 해로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인체의 염증을 차단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독성 물질이나 안 좋은 것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숙변 제거, 장 속에 있는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 속 유익균 변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 관리를 하실 때 이 2가지만 좀 잘 섭취를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체온 관리입니다. 체온. 우리 몸은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이 따뜻할 때 체온이 1도 상승 시에 면역력이 3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을 이렇게 봤더니 많이 다 저체온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체온이 낮다. 이런 저체온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35도일 때 암세포가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9.3도에서는 암세포가 죽는다고 해요. 근데 40도 이상 시에는 어쨌든 정상세포가 타격을 입으니까 그 이하로 따뜻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은 거의 저체온입니다. 그래서 각종 암이나 박테리아, 통증, 염증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체온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체온인 이유는 첫 번째로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싶으시면은 운동만 해도 체온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땀도 배출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트레스, 그리고 또 과식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저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체온을 잘 관리를 해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데 현대인은 몸이 많이 차가우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야 이러한 노폐물들이 잘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운동,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 빨리 걷기가 되게 효과적이고요.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을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거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욕. 몸 전체를 담그시는 것보다는 족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혈행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손발이 차신 분들, 저체온이신 분면은 손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코큐텐 같은 아이들로 혈행 관리를 해서 좀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우리의 면역력이 약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의 진짜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면서 이 과립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과립구가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질병이나 면역력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 이 부교감신경이죠. 우리가 이완이나 숙면, 잠을 잘 때 이제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때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우리 몸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파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임파구가 활성화가 될 때 우리 몸의 면역을 복구하고 많은 것들을 치유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자연 치유력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항상 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 숙면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와 숙면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오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과립구가 과잉이 돼요. 과립구가 과잉이 될 경우에는 주요 성인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림프구가 이제 과잉이 되죠. 림프구가 과잉이 되면은 알러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토피나 비염, 그리고 뭐 천식도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은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테아닌 성분은 이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면 장애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우리 면역에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면에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멜라토닌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의 그런 수면이나 이제 호르몬을 관장한 이제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아이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그리고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그리고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면역 물질, 그러니까 싸우는 아이들,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아이들도 단백질을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단백질 드세요. 그리고 단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몸에 당이 들어가면은 백혈구가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을 드시면 백혈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백혈구가 단백질의 원료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단백질을 꼭 드세요라고 저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죠. 단백질을 꼭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부신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제 호르몬을 이제 내는데요. 이 스트레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가 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쵸? 취약한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항산화제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항산화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활성산소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항산화제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들을 잘 섭취를 해주시면은 이 특히 스트레스 수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유진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면역의 기본은 장 건강, 체온 관리, 수면입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듬뿍 드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2018년 3월경에 저는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시는데 근데 보통 항암을 할 때 의사쌤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저를 관리해 주신 저희 의사쌤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먹어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먹지 말라는 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신선한 야채 과일과 고기를 매일매일 먹으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잖아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아까 소개되었던 그 양질의 좋은 영양소들을 정말 듬뿍 먹고 지금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건강 생활을 지켜나가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